세계인의 판무 앙팡이자 판무 파탈이었던 소피 마르소는 1980년 14살에 라붐으로 영화 데뷔를 한 이후 프랑스인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은 그녀는 판무 앙팡이자 판무 파탈이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흰색 티셔츠만 입어도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배우였습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상징적인 여배우 소피 마르소는 1966년 11월 17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젠틀리 교회에서 남동생 실벤과 함께 자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를 비롯해 바텐더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옷을 팔거나 상점의 계산원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난과 운명을 탈출할 기회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14살 때 찾아왔습니다. 1980년 2월 소피와 그녀의 어머니는 집 근처에서 10대 배우를 모집하는 오디션 정보를 보고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재기발랄한 소녀의 단순한 호기심과 대담한 행동으로 그야말로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80년 개봉한 청소년 영화 라붐으로 소피 마르소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사 같은 얼굴과 자연스러운 외모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전 세계 애청소년의 우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소피 마르소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양 지역 출신의 유명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라붐의 경이로운 성공 이후 라붐이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전편보다 흥행은 덜했지만 그녀는 세자르 상까지 받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재능 있는 배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활동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하였음에도 그녀는 워낙 미모가 출중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책받침 여신으로 큰 사랑을 받은 스타입니다. 라붐으로 그녀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감독 클로드 피노토는 1988년 소피 마르소 미모 뽀개기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소피 마르소의 겁나게 아름다운 미모와 그녀의 시그니처 음악이라고 해도 될 유코릴러브 OST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라붐보다 유코릴러브로 그녀를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1989년에는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러 올 정도였으니까요. 풋풋한 사과처럼 싱그러운 매력과 드봉을 외치는 그녀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흠모하지 않았나 싶네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철도 기술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소피 마르소를 대동하고 다녀서 효과를 톡톡히 본 일화도 유명하죠. 보통 너무 일찍, 그것도 소피 마르소처럼 단 한 편의 영화로 스타가 된 경우는 성인 배우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쉽지 않은데요. 그녀는 하이틴 벼락 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다채로운 캐릭터를 맡기를 원했고 이미지 변신에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유코릴러브 못지않게 소피 마르소의 미모와 섹시미가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1993년 영화 팡팡은 발랄하고 섹시한 영화 줄거리로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영화 속 남주를 맡은 신인 배우 뱅상 페레는 이 영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로 급부상하였죠. 물론 소피 마르소가 단순 미모뿐만이 아닌 영화적 재능과 실력으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혹독한 비판도 감수해야 했고요. 그녀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여 최고의 배우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소피 마르소는 인기 절정의 10대 때 4살 연상의 프랑스 배우 피에르 코소와 라붐2로 인연을 맺은 뒤 풋풋한 연애를 하는 듯 했으나 불과 18살의 나이에 26살이 아닌 26살 연상의 폴란드 출신 영화 감독 안드레이 줄랍스키와 사랑에 빠지면서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비록 소피 마르소는 외모가 한물간 중년의 감독과 사랑에 빠졌지만 알고 보면 줄랍스키 감독은 젊을 때 왜 배우가 안 되고 영화 감독이 되었느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생기고 남다른 패션 센스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남들의 비난에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16년 동안 연인으로 지냈고 1995년에 아들 빈센트가 태어났습니다. 소피 마르소가 자국에서만 활약했음에도 이미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그녀가 성인이 된 후 본격적으로 그녀의 명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된 시기는 1995년부터입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는 멜 깁슨의 입봉작에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주연으로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5개 부문을 수상하며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그녀는 칸느 영화제의 단편 영화 새벽의 저편으로 감독 데뷔를 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사벨라 공주 연기를 한 그녀는 탁월한 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으로도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브레이브하트를 찍었을 때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극강의 미모를 보여줬으며 이후 찍은 안나 카레리나에서는 배우로서의 재능과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줄라우스키와 헤어진 후 2001년에는 사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안나 카레리나를 촬영할 때 친분을 쌓았던 프로듀서 짐 램레이와 교제하여 2002년 딸 줄리엣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3년도 못 되어 헤어졌습니다. 이후 소피 마르소는 2007년 그녀가 감독 겸 배우를 겸한 그녀의 두 번째 영화 도빌에서의 실종에서 만난 배우 크리스토퍼 램버트와 교제하다 7년 후에 헤어졌습니다. 둘은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죠. 크리스토퍼 램버트는 다이안 레인의 전남편이었고요. 그녀는 2016년에 그녀보다 11살 연하인 프랑스 요리사 시릴 리냑과 교제하였는데요. 과거에는 미녀는 개그맨을 좋아했는데 현대에는 요리사를 좋아하는 트렌드로 바뀐 것 같네요. 국내나 국외나 미인들이 요리사들과 솔찬히 스캔들이 나는 것을 보면 2020년에는 요리사 시릴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대중의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소피 마르소는 열애 스토리보다 노출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감이 있는데요. 2005년 39살의 소피 마르소는 칸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서 왼쪽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나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는 자넷 잭슨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중 가슴이 노출된 사고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소피 마르소의 이와 같은 실수는 다음 해에도 적나라한 속옷 노출로 인해 그녀의 행동이 의도냐 우연이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이딴 사고가 생겼고요. 2015년에는 역시 레드카펫 위에서 팬티가 노출되면서 뭔가 자기적인 사고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주의하거나 뭔가 새로운 관종으로 대두된 시점이었고요. 스타들이 잊히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튀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16년 소피 마르소가 요리사와 만나는 시점에서 그녀의 아버지 같은 첫남자 줄라우스키 감독은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온 소피 마르소는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어머니 그리고 2020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상실감은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녀가 유명해진 이래 가장 괴롭게 외로움을 느낀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꿋꿋하게 극복하였고 그녀는 항상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라고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